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사실 방산주라고 하면 과거에는 되게 안정적인 배당주, 뭐랄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숨어있는 그런 방어주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요즘 움직임은 거의 뭐 AI나 빅테크 주식 같아요. 맞아요.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인 거품인 건지 아니면 아예 전쟁의 규칙이 바뀌면서 산업의 DNA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건지 오늘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변화의 중심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아니 왜 하필 지금이지? 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사실 큰 변화 없이 조용했던 산업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네, 그 이유를 알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의 거대한 흐름을 봐야 해요. 자유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판도, 그러니까 동맹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동맹체제의 변화요? 네, 냉전이 끝나고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안보는 미국이 지켜준다는 일종의 미국 중심의 안보 우산이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 혹시 그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딱 떠오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동맹국들한테 이제 각자 안보는 각자 책임져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던졌잖아요. 네. 그 메시지가 유럽이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아, 더 이상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확 덮친 거죠.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 국가가 정말 앞다투어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점이죠? 단순히 예산 총액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 예전처럼 그냥 탱크나 전투기를 더 사들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바로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결국 최첨단 무기 시스템의 원천 기술은 대부분 미국이 쥐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AI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전부 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면 그 돈이 결국 기술력에 가장 앞선 로키드 마틴이나 RTX 같은 미국 방산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되게 흥미로운데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역설적으로 미국 방산 기업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열어준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지정학적 불안이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는 거대한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정학적 판이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축이, 이건 정말 눈에 보이는 변화인 것 같아요. 바로 실제 전쟁의 모습 그 자체요. 맞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보면 정말 SF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도맨, 전쟁 양상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혹시 수십 톤짜리 탱크가 정말 손바닥만한 소형 드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는 장면 보셨어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진짜 무슨 게임 화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럴만도 하겠네요. 수천억짜리 전투기 한 대 띄우는 것보다 어쩌면 수백만 원짜리 드론 수천 개를 벌떼처럼 날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그냥 눈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가성비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전쟁을 계기로 각국 정부는 국방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기 시작했어요. 아, 예산을 재편성하는군요. 네,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 전투기에 들어가던 예산을 빼서요. AI 기반의 드론이나 무인 정찰 시스템, 위성 데이터 분석 같은? 비전통적인 무기체계 쪽으로요. 맞아요. 그쪽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예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도 한번 도입해볼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전쟁에서 지겠다.
네,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와, 근데 정부가 이런 변화를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속도를 내라고 압박하는 모습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보내주신 기사에 드론 우위, 영어로 드론 다미넌스라는 행정명령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변화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장을 흔들어서 주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드론 우위라는 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전통의 강자들 있잖아요. 네네, 공룡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한테 과거처럼 10년, 20년씩 걸려서 무기 하나 개발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압박이겠네요. 그렇죠. 민간 IT 기업처럼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혁신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도태될 거다라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간의 그 빠른 혁신 사이클을 국방 분야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판이 바뀌고 전쟁의 기술까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럼 이런 새로운 운동장에는 과연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알던 그 선수들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나요? 현재 시장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 공존하면서 또 경쟁하는 아주 흥미로운 다층적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들을 올드 가드와 하이테크 신예 이렇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올드가드,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네요.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롭 그루먼 같은 왠지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그런 회사들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자산은 수십 년간 정부와 쌓아온 신뢰예요. 아, 신뢰.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고 또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죠.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왜 이 주식들을 선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배당 따박따박 나오고 망할 걱정 없으니까요. 네,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도 보통 16배에서 27배 사이로 지금처럼 시장이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꽤 합리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안정성과 신뢰,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 거죠. 들은 어떤가요? 이름부터가 벌써 분위기가 다른데요. DNA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팔란티어, 또 에어로바이오먼트, 크라토스, 플래닛 랩스 같은 회사들이죠. 아,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회사로 워낙 유명하고 다른 이름들은 조금 생소하네요. 이들은 스스로를 무기 제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술 기업이라고 생각하죠. 아, 우리는 테크 기업이다. 네, 실제로 하는 일도 AI, 데이터 분석, 자율비행 드론 개발, 위성 이미지 분석 같은 아주 특정적인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들은 총이나 미사일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더 똑똑하고 더 치명적으로 만드는 두뇌나 눈을 만드는 회사들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특징도 올드가드와는 정반대예요. 어떻게요? 지금 당장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보다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모든 걸 걸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도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아, 전통 자동차 회사와 테슬라의 관계? 딱 그걸 떠올리면 이해가 쉽겠네요. 네, 정확히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이 신의 기업들이 가진 기술의 핵심이 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에 살상력 증대와 인력 효율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현대 무기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을 그 두 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더 가볍고 튼튼한 신소재를 쓰고 더 정교한 AI 타겟팅 시스템을 도입해서 파괴력은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살상력 증대입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파괴력을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위험한 전장에 직접 투입되는 병사의 수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드론이나 무인 로봇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인력 효율화 때문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결국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이게 현대전 기술의 목표인 셈이죠. 특히 AI가 실제 전장에 총합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는 사람이 밤새워 분석해야 했던 정보를 이제는 AI가 순식간에 처리해 주잖아요. 맞아요. 플래닛 랩스나 팔란티얼의 사례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예시입니다. 먼저 플래닛 랩스는요, 수백 개의 작은 위성을 가지고 매일 지구 전체 표면을 촬영해요. 매일 지구 전체를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사람이 그 방대한 데이터를 다 보는 건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AI는 그 수많은 이미지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군사시설에 변화가 생겼다거나 병력 이동 같은 패턴을 거의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알려줍니다. 와,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정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옛날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그냥 현실이 된 거네요. 팔란티어는 더 무섭던데요. 전장의 모든 데이터를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분석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전장은 드론, 위성, 지상 센서, 통신 감청, 정말 온갖 곳에서 데이터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서 지휘관이 가장 위협적인 표적이 뭔지 식별하고 최적의 공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 그대로 전장의 운영체제 OS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보여주는 건 AI가 더 이상 그냥 보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회사들을 단순한 방산주가 아니라 AI 기술주로 보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실제 금융시장의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면 더 명확해져요. 네,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시장을 그냥 압도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더 이상 방산주를 시장이 하락할 때 돈을 숨겨두는 방어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는 시장 상승을 이끄는 주도주가 됐어요. 주도주요? 네, S&P 500 항공우주 및 방위지수가 올해 41%나 상승했는데 이건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와, S&P 500의 2배도 정말 대단한데 더 놀라운 비교 대상이 있었잖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소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성과가 좋았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 대단한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 상승률보다도 16%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와, 16%포인트나요? 이건 시장의 주도권이 기존의 기술주에서 새로운 기술, 즉 방산기술주로 넘어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의 디지털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골드러시,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과는 당연히 주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도 반영됐을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숫자들은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PER이 190배라니요.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드가드의 PER이 한 10배, 20배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죠.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의 선행 PER은 190배를 넘어서고요. 드론 전문 기업인 크라토스도 100배에 육박합니다. 잠깐만요. PER 190배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9배가 아니라 190배요. 이건 거의 믿음의 영역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시장은 이 회사의 미래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고 그런 가치를 매기는 걸까요?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극단적 멀티플은 현재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자산 가치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진 겁니다. 어떤 접근법이요? 예를 들면 이 기업이 따낸 특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래 전장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그 기술의 파급력을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AI 알고리즘이 경쟁사 대비 얼마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졌는지 같은 아주 깊은 수준의 이해가 있어야만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대감은 그만큼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물론입니다.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의 모습을 보이죠. 높은 기대가 얼마나 무서운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형 드론 전문 업체인 에어로바이로먼트예요. 그 회사.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던 그 회사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적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그게 시장의 어마어마한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어요. 조금 못 미쳤다. 네.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꽤 떨어졌겠죠? 한 10%, 20%? 주가가 고점 대비 40%나 폭락했습니다. 40%요? 와, 정말 살벌하네요. 미래에 대한 그 뜨거운 믿음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그냥 가차없이 무너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투자자들이 이런 신의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폭등했다가 실망스러운 소식 하나에 폭락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정학적 변화에서 시작해서 전쟁의 양상, 새로운 선수들의 등장, 그리고 시장의 열광과 그 이면의 위험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대 방위산업은 거대한 톱니바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막대한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 두 개요. 네, 첫 번째 톱니바퀴는 전쟁의 디지털화, 즉 AI와 무인 기술이 전장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톱니바퀴는 지정학적 자구책 마련. 그러니까 동맹관계의 변화 속에서 각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라는 톱니바퀴랑 국제정세의 불안이라는 또 다른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가면서 이 산업 전체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올리고 있는 형국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분해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과거의 잣대는 버리셔야 해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배당 같은 전통적인 지표만으로는 이 새로운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걸 봐야 할까요? 그 대신 당신께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기업이 미래 전장을 지배할 기술적 우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었는지와 같은 그런 질적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방산 기업이 단순한 제조업체에서 완벽한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한데요. 당신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총알이나 포탄보다 알고리즘에 더 의존하게 될 때 그 기술을 만드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AI 시대에 전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총을 만드는 무기 제조사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거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